경남교육청에 제의 요구가 있었던 마을교육 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가 20일 도의회 토론과 표결 끝에 결국 폐지됐습니다. 이날 경남도는 12조 4,750억 원, 도교육청은 6조 8,037억 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수능이 끝난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진주에서는 2,000명이 넘는 학생이 모인 가운데 청소년 어울림 한마당이 펼쳐졌고, 사천에서는 향교 전통문화 체험 행사, 산청에서는 지방방위대 진로 특강이 열렸습니다. 도서 공급 입찰 과정의 맹점 탓에 지역 서점의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라져가는 지역 서점의 가치와 현황, 과제를 살펴보는 연속 보도, 가전제품 업체와도 경쟁해야 하는 지역 서점의 속사정을 들어봅니다. 지난 2021년 사천 초양도에 문을 연 사천 아라마루 아쿠아리움이 시설 확장과 전시 규모 확대를 위해 다음 달부터 증축 공사에 들어갑니다. 보다 많은 볼거리를 통해 관광객 유치에 새로운 동력을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1970년대 새마을운동 당시 지역 곳곳에 지어졌던 새마을 창고가 지금은 노후화되고 흉물로 방치돼 주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이 창고 철거 지원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도의회에서 이 사안을 제기한 정재욱 도의원과 관련 문제 짚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경남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가 20일 도의회 표결로 폐지가 확정됐습니다. 경남도와 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도 제출됐는데요. 주요 내용을 하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0일 경남도의회에서 경남교육청에 제의 요구가 있었던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이 다뤄졌습니다. 표결에 앞서 폐지조례안에 대한 의원 간 찬반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한상현 도의원은 마을교육 공동체 사업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고 지역교육 혁신과 지역 인재 양성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함양의 경우만 보더라도 대부분의 초, 중등 학생들이 마을 배움터에서 교육활동을 참여할 정도로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고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입니다. 또한 이 사업의 토대로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서로 협업해 교육발전 특구로 지정되는 등 정규환 도의원은 마을 강사 자격 미검증과 마을 교사들의 정치적 편향 등 지적사항에 대한 교육청의 쇄신안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치 편향성을 가진 교사 선임, 교사의 자질 및 전문성 논란, 학생 안전 문제 등으로 지난해 예산이 삭감되었고 당시 경남교육청은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며 이 사업을 쇄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토론 직후 진행된 투표 결과 찬성 55명, 반대 5명, 기권 2명으로 마을교육 공동체 활성화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은 최종 가결됐습니다. 한편 이날 도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안으로 올해 당초 예산보다 2,932억 원 줄어든 6조 8,037억 원을 제출했습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경남형 사회적 돌봄 확대 410억 원, 미래교육 지원체제 구축 1,157억 원,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3,146억 원, 교육복지 강화 1,710억 원 등입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미래교육을 위한 투자는 아끼지 않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예산 집행을 통해 같은 날 경남도는 올해보다 4,181억 원 증액된 12조 4,750억 원을 내년도 본예산안으로 제출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분야가 5조 1,884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고 경남 서부의료원 설립과 사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등 도민 생명과 재산 보호에 1조 1,171억 원,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 사업을 포함한 문화관광 분야 4,018억 원입니다. 이 밖에 산업과 경제, 농림수산, 지역균형 발전과 인재 양성 강화에도 최대 2조 원이 투입됩니다. 또 이번 예산안은 민생 안정을 최우선 가치에 두고 경제 활성화, 도민 행복시대 실현, 그리고 도민 안전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남도와 도교육청이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은 제419회 경남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를 거쳐 12월 13일 최종 확정됩니다. SCS 하준입니다.
한편 박종훈 교육감은 본회의 직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마을 교육 공동체 폐지 확정에 교육의 역사를 거스르는 결정이라며 참담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교육감은 도의회가 마을 교육 공동체에 대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고 문제 삼고 있지만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폐지 찬성을 당론으로 결정한 일 자체가 오히려 정치적인 편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박 교육감은 해당 사안에 대해 향후 어떤 방식으로든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남해군의회가 20일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다음 달 19일까지 30일간의 회기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회의에선 장충남 남해군수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과 올해 추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이뤄졌습니다. 군은 전년 대비 219억 원 증액된 총 6,231억 원 규모 예산안을 남해군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군은 지역 공동체 안정과 경기 침체 극복에 방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임태식 의원은 예결특별위원회 구성을 대표 발의했고 장행복 의원은 읍지역 인도폭 확장과 주정차로 변경 등을 요구했습니다. 2025학년도 대학 수능이 끝난 지 벌써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입시도 남아있는 데다 또 마음껏 놀 수 있는 공간은 그리 많지 않은데요. 진주에서 고3 학생들을 위한 행사가 마련돼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김상엽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암전된 관객석에 앉은 학생들의 시선이 한 곳을 향하고 화려한 춤이 눈을 사로잡는 스트릿 댄스 무대가 펼쳐집니다. 여느 콘서트 못지않은 열렬한 환호가 터져나오는 이곳. 수험생들을 위한 진주시 고3 청소년 어울림 한마당 행사입니다. 고3 학생들이 모인 이곳 진주실내 체육관은 함성과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수능이 끝난 지 벌써 일주일이지만 마땅히 입시 스트레스를 풀 곳이 없었던 학생들을 위해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신 고3 수험생을 위하고 또 선생님과 학부모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을 담아서 고3 학생들이 너무 스트레스도 많이 풀고 좋은 시간 되시고 앞으로 대학생활에 열심히 잘 할 수 있게끔 한 곳에 모인 진주 지역 수험생 2,200여 명. 학교는 달라도 같은 공연과 무대를 보며 함께 즐기며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고3이라는 약간 압박감이 있었는데 그래도 친구들이랑 함께 해서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재밌고 스트레스 풀렸어요. 수능 치느라 고생 많았을 텐데 오늘 이렇게 한 번에 다 시원하게 푸니까 기분이 좋네요. 친구와 함께 335 못다 했던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되기도 하고 또 인기 밴드의 공연을 보며 마음껏 소리를 지르다 보면 어느새 입시 스트레스는 저 너머로 날아갑니다. 수능 공부하느라 약간 마음의 부담이 좀 컸었는데 쉬고 마음 편안하게 공연 즐겁게 즐겨서 재밌어요. 진주와 같은 한마당 행사가 아니더라도 서부경남 지역 곳곳에서 각종 상담과 학교 연계 프로그램 등 알찬 즐길거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025학년도 대입 수능이 끝난 지 일주일.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조금이나마 덜 수 있는 각종 행사와 프로그램으로 입시를 위해 다시금 힘을 내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수험생 생활하면서 스트레스가 많았는데 이 행사로 인해서 다 풀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이제 카디분들도 오셔서 다 같이 놀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진주고사 수험생 화이팅! SCS 김상엽입니다. 사천향교가 수능을 마친 지역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체험 프로그램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대학과 사회 진출을 앞둔 학생에게 올바른 가치관 확립과 전통 문화를 이해시키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사천향교는 사천여고를 시작으로 지역 고등학교 6곳을 대상으로 활쏘기와 다래 체험, 예절 교육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산천군과 서경방송이 수능이 끝난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진로 특강을 개최했습니다. 20일 산천가족문화센터에서 지역 청소년 200여 명을 대상으로 열린 청년 지켜 지방방위대 강연은 산청에서 꿈꾸고 도전하고 살아가다라는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강연은 산청 양조장 김태건 대표, 지리산 수정벌 김세정 대표, 순안쌀빵 황국진 대표,
극단 큰들 윤민서 배우 등이 출연해 산청에서 꿈을 이루는 과정을 전하고 청중들과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산청구는 앞으로도 지역 청소년 대상 청년 특강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이승화 산청군수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 앞으로 발전될 것이라고 이런 강연은 앞으로 계속 많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에서도 꼭 협조해가지고 청소년들이 산청에 안 가고 딴 데 안 가고 여기에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서 공급 입찰 과정의 맹점 탓에 지역 서점의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라져가는 지역 서점의 가치와 현황, 과제를 살펴보는 연속 보도. 이 시간 가전제품 업체와도 경쟁해야 하는 지역 서점의 속사정을 들어봤습니다. 김현준 기자입니다. 최근 학교 장터에 올라온 진주 지역 고등학교의 책 구입 입찰에 참여한 업체의 명단입니다. 지역 서점들 사이로 주로 문구용품을 판매하는 업체의 법인명이 발견됩니다. 서점과 전혀 관계가 없는 가전제품 관련 업체도 있습니다. 도서업의 경우 누구나 신고만 하면 등록과 함께 입찰에 참여할 수 있어 가능한 겁니다. 안 그래도 경영난에 빠져있는 지역 서점들은 서점으로 보기 어려운 업체들과 경쟁을 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이 같은 상황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이에 도서관들과 학교들이 매장 사진을 요구하는 등 기준을 강화하고는 있지만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탓에 여전히 종종 비슷한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사업자의 서적만 달려 있으면 누구나 다 참여 가능하고로 돼 있어서 진주만 걸어놔도 한 50개 정도 들어오는 것 같고 그 소매서점이든 도매서점이든 요즘 잘 안 되는 이 시기에 생명 연장 이렇게 해야 되나? 심지어 실제 운영하지 않는 매장을 조건만 맞춰 등록해 낙찰 가능성을 높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문에 지자체가 지역 서점을 심사해 인증서를 교부하는 지역 서점 인증제와 같은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역 서점 인증제가 있다면 그럼 유령 회사나 페이퍼 컴퍼니를 걸러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 전남 등 다양한 지자체에서 지역 서점 인증제를 도입한 뒤 입찰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 화성의 경우 세세한 인증 요건과 유효기간 명시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경남도와 밀양시, 창원시 등 경남 지역 일부 지자체들이 지역 서점 지원 조례를 제정하며 사라져가는 서점을 살리기 위한 움직임을 서서히 내비치고 있는 상황. 아직 관련 조례 제정 사례가 없는 서부 경남 시군에서도 타시군 사례에 대한 연구와 함께 지원 조례 제정, 지역 서점 인증제 등 자구책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경상국립대가 대학 특성화 분야인 우주항공과 농업생명과학을 융합한 우주농업연구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우주농업연구센터는 인공위성 기반의 농업 빅데이터 구축과 활용, 첨단 식물공장 기반의 우주환경 작물 생산, 극한 환경 적응성 고기능성 작물 육성 및 재배 등의 기술을 연구하게 됩니다. 우주농업연구센터는 우주항공청과 경남 지역 산학연관과 연계해 우주농업 분야의 선도적인 연구 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실무협의회가 사천시청에서 열렸습니다. 20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회의에는 경남도를 비롯해 공항 인근 지자체와 공항공사, 공군, 항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경남도는 현재 추진 중인 국제공항 승격 당위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포와 제주 노선의 증편과 시간 조정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습니다. 지난 2021년 사천 초양도에 문을 연 사천 아라마루 아쿠아리움이 시설 확장과 전시 규모 확대를 위해 다음 달부터 증축 공사에 들어갑니다. 보다 많은 볼거리를 위해 관광객 유치에 새로운 동력을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동엽 기자입니다. 매서워 보이는 눈매로 보는 이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슈빌. 물놀이를 마치고 기지개로 자세를 가다듬어 보는 바다사자와 가늘고 긴 주둥이를 자랑하는 인도 가비알까지 모두 사천 아라마루 아쿠아리움에서 만나볼 수 있는 동물들입니다. 다양하게 동물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새롭게 볼 수 있어서 참 좋았고 그 중에서도 아들이 참 좋아해갖고 즐겁게 볼 수 있어서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어류와 포유류, 파충류 등 전시된 희귀 생물만 450종. 국내에서 유일하게 인공조명이 아닌 자연채광을 사용하는 것으로도 주목받는 곳입니다. 국내 최초로 저희 자연광이 들어오게끔 설계해서 저희 생물들한테 스트레스 지수를 낮추면서 저희 생물들이 보다 좋은 자연 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생물 복지에 신경 쓰고 있는 아쿠아리움입니다. 주말과 휴일 하루 2,000명에 육박하는 방문객들이 찾는 이곳 아라마루 아쿠아리움이 다음 달 증축 공사에 들어갑니다. 방문객들을 위해 임시 휴장 없이 진행되는 이번 공사를 위해 약 5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 기존 4,300톤에서 1,000톤가량 그 규모를 늘려 야외 방사장까지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는 제주와 여수 지역 아쿠아리움에 이은 전국에서 세 번째로 큰 규모, 폐관 예정인 63빌딩 아쿠아리움의 동물 중 일부를 이곳으로 이전시킬 예정입니다. 업체 측은 새로운 동물 전시로 관광객 유입 확대를 노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증축을 통해서 관람객의 관람 시간과 관람 편리성을 더욱더 보강하게 되고 내년 8월이면 여러분께서 새로운 볼거리와 새로운 이 관람 환경을, 전시 환경을 체득하게 되실 겁니다. 사천 바다 케이블카와 연계해 사천을 찾은 많은 관광객들에게 해양생물 콘텐츠를 제공해온 아라마루 아쿠아리움. 이번 증축 사업이 초양도 인근을 비롯한 사천 지역 관광업계에 미칠 효과가 주목됩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경상국립대 비정규직 노동자 6명이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경상국립대 가주아 캠퍼스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내년 무기계약직 전환을 앞둔 상태에서 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고 이는 부당한 해고라며 지난 18일부터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또 계약 기간까지 집회를 이어간 뒤 학교 측의 변화가 없으면 노동청 등의 도움을 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경상국립대 측은 법적 문제 없이 절차에 따라 진행한 사안이라며 대신 차후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면 이들을 최우선 고용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주시 장애인 문화체육센터의 개관 1주년을 맞아 20일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진주시 장애인 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 기념식에는 각종 공연과 내빈 축사, 개식 선언 등이 진행됐습니다. 같은 날 개관 1주년을 기념하는 어울림 체육대회와 각종 체험 부스 등이 운영되기도 했습니다. 사천 시민참여연대가 기자회견을 열고 김천 거제 간 남부 내륙철도의 사천 지역 경유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우주항공청 개청과 함께 관련 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선 철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사천과 삼천포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진주 사천 간 신설 노선 요구보다 남부 내륙철도의 노선 변경이 현실성이 있다며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새마을 창고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1970년대 새마을 운동이 본격화되면서 마을마다 농작물 보관 등을 지원하기 위해 새마을 창고가 지어졌습니다. 이제는 건축된 지 30년 이상 된 새마을 창고가 노후화로 흉물로 방치돼 마을 주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는데요. 진주 지역 새마을 창고만 봐도 현재 사용하지 않는 곳이 40%에 달한다는데요. 이에 전국 최초로 노후 새마을 창고 철거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철거 부지를 활용한 복지 정책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경남도 의회에서 나왔습니다. 정재욱 도의원 직접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노후 새마을 창고와 관련해서 진주에서 경남도와 진주시 그리고 지역민들과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하는데 무슨 내용이 나왔나요? 네, 이번 간담회는 도내 새마을 창고의 관리 현황과 철거의 필요성 그리고 철거 지원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실제 건축물이 심각하게 훼손된 현장을 찾아서 주민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철거 비용 부담에 대한 문제와 철거 이후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노후 새마을 창고 실태는 어떤지 그리고 왜 철거를 하지 못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지역민들의 목소리도 전해주시죠. 네. 새마을 창고는 1960년, 70년대 새마을 운동의 일환으로 설치되기 시작했고요. 현재 우리 도에서 파악된 새마을 창고 321개소 중 약 75%가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이거나 그 권령을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특히 진주에는 79개소가 집중되어 있어서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노후 새마을 창고는 성명과 같은 유해 물질과 건물 붕괴 위험으로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지만 철거 비용 부담과 인력 부족으로 철거하지 못한 채 마을의 흉물로 그대로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네, 지역민의 목소리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러한 새마을 창고 문제점에 접근해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전국 최초라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까? 예, 우리 사회자님 말씀처럼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새마을 창고는 민간 재산으로 분류되어서 철거와 관련해 법적 행정적 지원 근거가 전무했습니다. 따라서 철거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통해서 철거 대상 기준과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예산 및 행정적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조례에 담을 예정입니다. 경남에서 이러한 선도적인 조례 제정은 농촌 지역의 생활 환경 개선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발판이라 생각하고요. 전국적으로도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해 이 문제와 관련해서 5분 발언을 하신 것도 들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어떤 계기로 하셨고 어떤 방안을 제시하셨습니까? 네, 당시 마을 현장을 방문하면서 방치된 새마을 창고가 단순히 미관상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5분 자유 발언을 통해서 방치된 창고가 지역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지적하고 철거를 위한 법적, 재정적 지원 체계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철거 이후 부지를 주민복지와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로 재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철거뿐만 아니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듯 다각적인 접근이 이뤄질 것 같은데요. 관련 사업 시행을 위해 어떤 과정들이 계획되어 있나요? 네, 철거 이후에 해당 공간은 각 마을의 특성과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서 주차장, 마을회관, 경로당 또는 공동쉼터 등의 주민 생활에 밀접한 다양한 용도의 시설로 활용되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를 위해서 먼저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또 이를 바탕으로 시군 간의 협조 체계를 마련해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관련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철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사전에 점검하고 철거 지원 조례를 기반으로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 흉물로 자리 잡은 노후화된 새마을 창고 문제가 신속히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출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생활 날씨입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음이 피부로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목요일에도 예년 이맘때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비 소식 없어 외출하셔도 큰 어려움은 없겠지만 아침과 낮 기온 차이가 10도 이상 벌어지겠습니다. 일교차가 크니까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 선택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서부 경남 대부분 지역 맑고 구름 많은 하늘 보이겠는데요. 함양은 오후에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진주 2도, 사천 4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14도에서 16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세종은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는데요. 광주, 부산, 제주는 하늘에 구름만 다소 지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6도, 세종 5도로 출발하겠고 부산의 한낮 최고 기온은 17도 예상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는 쾌청한 하늘 보이겠습니다. 물결은 비교적 잔잔하겠고 바람은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열새물, 만조 시각은 오후 12시 51분, 간조 시각은 저녁 6시 55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목요일 오전 9시 기준으로는 하늘 맑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0시 55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천공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역의 운항 정보입니다. 목요일 삼천포에서 제주도로 가는 배는 밤 11시 4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계속해서 추운 날씨 보이는 가운데 이번 주 토요일에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까지 내려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오후부터 화요일 오전까지는 비 소식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